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성공한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하기가 아닌 나누기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장과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 원장 김동수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나타내는 흐뭇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은 돈, 권력, 명예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나만 성공해서 과연 행복할 것인가?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재난과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이재민이 되고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재난과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와 그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대와 협력은 나눔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 아닌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복도 담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김영섭 님은 나눔은 어떤 성공보다 가치 있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행복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소유가 아닌 나눔과 베품이 목적이 되는 삶, 돈을 벌기 위한 인생보다는 쓰고 베풀고 봉사하는 삶, 돈, 명예, 성공보다 보람과 가치 있는 삶에서 얻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적십자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기부자와 봉사자, 헌혈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행복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졌다 이렇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내가 다시 산다면 또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느냐 이렇게 설문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성공과 함께 나누며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나눔의 가치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눔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이 2011년 34.6%여서 2021년 21%로 하향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국민 헌혈율도 5%를 좀 넘습니다. 영국의 자선지원재단 CAF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세계 기부 지수는 119개 중에 88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110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나눔을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실에 2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들리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또 헬멧을 쓴 채로 오셔가지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동전을 저희들한테 건네주는데, 이 돈은 이분이 한쪽 팔이 없어요. 이렇게 의수로 폐지와 고무를 주어서 만든 돈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마움에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주머니 속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서 저희들한테 전해주면서 웃습니다. 이분은 7년 동안 이렇게 오셔서 120만 원 정도의 돈을 기부를 한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꼭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망설이지 말고 한번 나눔을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종이 한 장에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내가 사는 동안에 얼마를 기부할 것인가? 봉사를 또 몇 시간을 할 것인가? 또 헌혈을 몇 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적어보시고 또 매년 내 목표를 세워서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재난이 많은 상황에서는 재난 이재민이라든지 또 난민이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다문화, 장애인 이렇게 한번 자기 관심 분야, 또 요즘은 반려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유기견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되는 사항을 적고 목표를 세워보는 거죠. 여기에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유산 기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유산 기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하면 10배 이상 참여가 적습니다.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에게 상속을 하고 있는데 사후에 이 재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쟁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산기부는 현금이 아니어도 주식이나 부동산, 보험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럽고 또 보람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부, 봉사, 헌혈 계획을 해서 그 이행 여부를 체크하면서 또 소득이 증가하면 기부도 늘리고 또 시간이 있으면 봉사도 더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달성할 때마다 아마 큰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부, 봉사, 헌혈 이외에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재난의 원인이 되는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탄소 배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걷고 먹고 소비하는 데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1다 2소라고 정해봤습니다. 1다 많이 걷고 2소 덜 먹고 덜 소비하는 그런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낀 비용을 기부도 할 수가 있고 또 탄소 배출을 줄여줌으로써 지구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1다 2소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그 생활 속 나눔이 활성화된다 하면 지구는 풍요롭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은 찾아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활 속 나눔으로 작은 친절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또 자리를 양보하거나 또 한 번은 제가 그 버스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그 교통카드를 깜빡 잊고 오셨는가 봐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서로
카드를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생활 속 나눔으로 작은 친절이 모여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또 큰 나눔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이와 같은 기부, 봉사, 헌혈,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면서 기록하는 나눔 일기를 쓰자고 제안을 합니다. 감사 일기는 저희가 많이 알고 쓰고 있지만은 나눔 일기를 씀으로써 나눔 실천에 대한 이행 여부를 또 체크하면서 이러한 훈훈한 이야기들을 SNS를 통해서 전파한다면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님은 연탄불을 내 전부를 태워 신인손 녹여줄 따스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올겨울 신인손 녹여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전쟁과 재난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1년에 한 번 기부와 봉사, 헌혈에 참여하신다면 나눔으로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나눔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자신에게는 주는 기쁨, 행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헌정시를 주신 강원석 시인님의 향기로운 사람들이라는 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사람들,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무거운 짐 손에 들고 발걸음을 옮기는 할머니,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뜻 다가와 짐을 나눠 들며 함께 걸어가는 젊은 남녀, 각박한 삶의 무게 나누니 정이 되고 꽃향기 그윽한 오후에 그보다 더 향기로운 사람들, 여러분 모두 나눔으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공감하면서 들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눔이라는 것의 필요성 어떻습니까? 더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재난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곳곳에서 대형 재난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눔이 어떻게 보면 시대의 정신으로 정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개인화돼 가고 있고 조금 이기적으로 본인의 생활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나라 안팎으로 재난이나 기후, 환경, 또 전쟁 이런 일들을 보다 보면 어쨌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간으로서 공동체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가장 이런 나눔 활동에 가장 먼저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또 대한적십자사 분들이잖아요. 전쟁이나 혹은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그분들은 항상 그 현장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인류가 있는 곳에 재난이 있고 재난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적십자가 국내 재난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적십자사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인간의 고통이 있는 재난 현장을 구호하는 그런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헌혈도 하고 있고 또 이태원 참사 때 그 많은 분들이 그 희생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중요하게 대두된 게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러한 안전교육을 또 저희가 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뭐 기타 사회봉사, 어려운 불우이 돕기, 또 남북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일들. 그래서 그 인류에게 닥치는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는 저희 적십자가 항상 맨 먼저 나서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생명을 살리는 일, 뭐 헌혈, 심폐소생부터 시작해서 인류에게 도움의 손길이 된다면 모든 봉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활동들, 선한 활동들을 다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대한적십자사 하면 가장 먼저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헌혈이기 때문에 헌혈에 있어서 그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헌혈 현황이라든지 점점 더 이제 헌혈하는 사람들도 줄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참 안타깝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그 문제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몇 년 전만 해도 300만 헌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한 3, 40만 명이 줄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 동안에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령 인구도 감소했지만은 그 봉사 시간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대입에 반영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첫 헌혈을 하기 때문에 이때 헌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헌혈 그런 유리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코로나 시기 때는 어쩔 수 없이 헌혈이 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기회가 조금 강제적이고 의무적이긴 하나 사실 첫 번째 헌혈이 지속적인 헌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다시 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교육 정책이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교과 외에는 일체 헌혈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인정을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져서 돼야만 되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대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에 중장년층 헌혈이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한 40대 이상 헌혈자들이 정말 이제 아이들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고 우리 중장년층 그 성인들이 많이 헌혈에 좀 참여 또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헌혈을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통계를 보면 5번 이상에서는 굉장히 변환 끝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성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봉사, 특히 헌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실천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도 또 듭니다. 나눔이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는 건 물론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실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혹시 기부나 봉사라는 게 꼭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특별한 기부자 사례들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인가 그 우산천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폐지를 싣고 가는 리어카 그 노인한테 이렇게 비가 오니까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그 이제 한번 그 카메라에 담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산천사 이렇게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부터 나눌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는 80대 노인이 이제 평생 본인이 노점상도 하고 뭐 공장 근로자도 하고 또 지하철 청소도 하고 해서 모은 돈 5억을 이렇게 사후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보면 꼭 많은 부자가 하는 게 아니고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으로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산천사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겨울에 또 출근길에 장갑과 이런 것들을 벗어서 노숙자에게 감아주는 그런 그 또 보도가 있어서 그런 것만 봐도 그 마음이 우리가 모두가 위안받고 위로받고 큰 것은 아니어도 그렇죠. 살만하다. 오히려 위안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눌수록 행복해지는지도 알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당장 내가 뭔가 실천을 하고 싶은 나눔이 있다면 어떤 걸 혹시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실전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고요. 아까 뭐 비유이익이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다시 그 차량 그 요일제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지금 네. 공공기관에서 그만큼 탄소 배출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출퇴근길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좀 더 걷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차 안 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 하면 그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나눔도 되고 그러니까 그 나눔이랑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일도 되고 네. 자신의 건강도 또 챙기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야 하고 나눠야 한다는 부담감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은 없고요. 일단 네. 내가 걷고 차를 안 타는 것만으로도 네. 나는 환경을 지키는 좋은 네. 일을 하고 있다. 자기도 건강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 있는 예, 방법을 또 예.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기부, 또 헌혈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혹시 알려주실 게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방법을 모르지는 않을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보면 겨울철이 되면 또 모금 시기입니다. 여러 단체에서 모금을 안내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적십자 같은 경우는 적십자 지로 용지가 나가요. 그래서 그거 납부하시면 가장 쉽게 하실 수가 있고 네. 또 저희가 또 그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ARS 성금 그 전화 네. 또 문자 이런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네. 방법은 모르지 않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당장 해야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예, 또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강연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 한켠에 또 반성도 하면서 나도 좀 따뜻한 마음으로 뭔가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오늘 혹시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마지막으로 있다면 한 줄 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답은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당신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더 넉넉해진다는 게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중에보다 지금 당장이라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